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히어로릭TV의 라비입니다. 오늘의 위탁 리뷰는 SH 필기아츠 가면라이더 나이트 서바이브 앤 다크레이더 세트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최강 좀비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박스 아트부터 살펴보고 갑시다. 이전에 살펴봤던 류키 서바이브 앤 드래그 렌저 세트와 거의 동일한 패키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면에 보이시듯이 왼쪽 상단부에는 마스크드 라이더 나이트 서바이브 앤 다크 레이더라는 이름과 함께 아래쪽에는 SH 필기아츠의 로고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면부에는 다크 레이더의 바이크 형태를 타고 있는 가면라이더 나이트 서바이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박스의 상단부는 이렇게 다크레이더의 몬스터 모드와 함께하는 가면라이더 나이트 서바이브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하단부에는 단순하게 다크레이더의 바이크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면은 이렇게 다크레이더의 몬스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을 보게 되면 다크레이더 위에 나이트가 탑승하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군요. 자, 그리고 뒷면도 굉장히 화려하게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류키와 동일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장판이었나 특별판이었는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류키와 함께 달려나가는 그 이미지를 그려 넣어 주었고요. 자, 그리고 옆면 또한 이전에 살펴봤던 류키와 동일한 구조로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일단 유리가 깨져 있는 이미지와 함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크레이더를 몬스터 모드에서 바이크 모드로 전환하는 나이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부에는 다크레이더의 바이크 형태를 타고 있는 서바이버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투샷으로 함께 깔끔하게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박스 아트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내부에 있는 두 제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시 본 제품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이 가면라이더 나이트 서바이브겠죠. 질풍의 서바이브 카드를 벤트인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던 가면라이더 나이트 서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군청색으로 이루어졌던 슈트의 전반적인 색깔이 전부 검은색으로 변했고요. 얼굴과 각 부분들에는 이렇게 금장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이트의 모티브가 박쥐이기 때문에 박쥐의 모습을 조금 더 크게 형성한 갑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 부분의 아머 같은 경우에도 금색 도장과 함께 파란색의 퍼스널 컬러들을 볼 수 있고요. 벨트 왼쪽에 수납되어 있던 다크바이저가 왼쪽 팔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다크바이저 스바이로 변경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실드, 한손검, 단궁이라는 세 가지 무기가 겹쳐있는 하나의 소환기로 사용하고 있죠. V버클 같은 경우는 은색 도장과 함께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트가 사용했던 검은색 택도 이렇게 파란색 컬러로 변경됐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다리로 내려오게 되면 역시 금색 도장과 함께 파란색 퍼스널 컬러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 있겠고요. 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파란색 유광 도료를 통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서바이브가 되면서 가장 큰 특징이란다면 바로 이 내장의 망토가 되겠는데요. 망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나, 두 개 이렇게 메인 가동축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볼 관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하 좌우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망토를 겹쳐서 아예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형태로도 구현을 시켜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분할을 시켜서 조금 더 펴져 있는 망토의 모습으로도 구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나이트 서바이브의 조형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다크레이더의 바이크 모드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드래그 레더 때는 양옆으로 되게 볼륨감이 있었던 바이크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다크레이더의 바이크 모드는 앞과 뒤쪽으로 굉장히 뾰족한 하나의 로켓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굉장히 샤프한 모습의 바이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부 같은 경우는 다크레이더의 오른쪽 날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쥐의 날개가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위쪽 같은 경우는 나름 라이트 같은 형태로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앞쪽에는 이렇게 라이트를, 그리고 뒤쪽에는 후미등같이 붉은색으로 조형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컬러링 자체가 메탈릭 블루로 보여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상에서는 굉장히 밝은 라이트 블루의 메탈릭 컬러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짙은, 조금 더 파란색에 가까운 메탈릭 컬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물로 보는 것과 카메라로 보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뒷부분입니다. 그나마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보다도 조금 박쥐의 날개 형태를 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배기구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앞에는 라이트가 있지만 뒤쪽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후미등이 구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배기구가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 둘,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바이크의 뒤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조금 더 많이 날카로워져 있는 그런 바이크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뒷바퀴 부분에는 이렇게 바이크를 세울 수 있게끔 걸쇠가 양옆에 2개가 자리하게 되고요. 이 걸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동이 되고 위쪽으로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바이크의 바퀴만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부로 수납하여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앞바퀴와 뒷바퀴는 전부 다 이렇게 고무 패킹을 통해서 확실하게 타이어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휠 같은 경우에도 흑철색을 사용해서 내부 휠의 디테일을 훨씬 더 살려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몸통 부분입니다. 몸통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이 가슴과도 같이 보이겠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배기관 덕분에 확실히 오토바이의 모습도 볼 수가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각도를 달리해서 보게 되면은 다크레이더의 발 부분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나이트의 발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확실히 반광 검은색을 통해서 시트의 모습을 구현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크레이더의 얼굴 부분이 손잡이가 되면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다는 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트 서바이브가 사용하는 무장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나이트 서바이브의 무장이란다면 바로 이 다크바이저 츠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크바이저 츠바이는 이 상태만으로도 소환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수납 형태의 다크 블레이드를 꺼낼 수가 있고요. 이 다크 블레이드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붉은색 눈의 박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커버를 이런 식으로 젖혀보게 되면은 벤트인을 할 수 있는 카드 슬로프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형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은색과 금색을 통해서 날 부분과 그리고 검신 부분을 형성하고 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크 에로우, 그러니까 슛 벤트를 사용했을 때 다크 에로우로 사용할 수 있는 앞부분, 총구 부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았던 다크 블레이드를 뽑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한손검 형태의 다크 블레이드로도 전개할 수 있는 파츠가 따로 부속이 됩니다. 훨씬 더 길어진 모습이죠. 이렇게 두고만 본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길어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단검으로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지만 아예 나이트 서바이브의 무장이란다면 역시 이 기다란 다크 블레이드이기 때문에 이쪽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네요. 이 긴 다크 블레이드도 마찬가지로 앞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커버까지 확실하게 닫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크 블레이드를 따로 분리해낸 다크 실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확실히 다크 블레이드가 빠진 형태이기 때문에 내부는 조금 텅텅 비어 있을 것 같지만 확실하게 나이트의 문양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푸른색과 금색으로 하여금 나이트 서바이브의 컬러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블레이드를 수납한 상태에서 좌우측에 있는 활대 부분을 전개시켜준다면 이런 식으로 슛 벤트, 다크 에로우를 전개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 시위대를 만들고 앞쪽 부분에는 레이저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원거리 사격용 무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다크바이저 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납형 말고도 완전히 하나가 된 파츠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다크레이더 바이크 모드 때 착용하라고 되어 있는 단순한 파츠이기 때문에 양손을 전부 다 다크레이더에 끼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파츠를 끼우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서바이브가 사용하는 카드들도 이렇게 부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나이트 서바이브의 가동률을 살펴볼까 합니다. 가동률을 살펴보기 이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은 뒤쪽에 있는 날개 부분이 가동률을 살펴볼 때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탈착을 한 뒤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가동 같은 경우에는 카라가 있다 한들 그렇게 크게 막 방해되지 않으면서 180도 회전하는 것은 물론이며 아래쪽으로도 그리고 위쪽으로도 크게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가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H 필기아츠가 가져가는 그 가동률을 그대로 가져가긴 합니다만 위쪽에 있는 어깨 장갑 덕분에 조금 더 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80도 회전하게끔 축 하나가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뻑뻑하기 때문에 파손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나이트 또한 마찬가지로 내부에 축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동핀이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추가되어 있는 가슴 장갑 때문에 그런지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뻗어나오지 못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절을 통해서 하나 그리고 둘로 크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팔목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이기 때문에 180도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며 그리고 살짝만 틀어서 좌우로도 가동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사용해서 액션 포즈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허리 가동입니다. 허리 가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동일하게 이중관절을 통해서 상체 하나 그리고 하단부 둘로 하여금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을 들고 액션 포즈를 취하는 나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허리 가동을 통해서 훨씬 더 크게 액션 포즈를 취해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고관절로 넘어가 봅시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여주었던 류키와 동일합니다.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 다리 각도와 앞으로 들어 올렸을 때는 거의 90도에 가까운 가동률 그리고 뒤쪽으로 살짝 꺾어서 뒤로 올려주기만 하더라도 거의 90도에 못 미치는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무릎 가동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발목 가동 같은 경우에는 위 그리고 아래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크게 굽혀지지 않지만 안쪽으로는 크게 굽혀지기 때문에 액션 포즈에 크게 도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도 가동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엔 본 제품에 들어가 있는 부속품과 특징 기믹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란다면 바로 이 특제 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드 라이더 나이트 서바이브라는 이름과 함께 나이트 문양 서바이브가 함께하는 이 특제 베이스입니다. 기존의 베이스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베이스를 사용해서 나이트 서바이브를 전시하게 된다면 훨씬 더 멋있게 전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이트가 사용할 수 있는 손파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손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크바이저 트바이를 잡을 수 있는 손파츠 하나 그리고 다크블레이드를 줄 수 있는 손파츠 하나 덱에서 카드를 뽑는 것과 같은 편손 하나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편손과는 달리 손가락을 전부 펼치고 있는 손파츠 하나 그리고 카드를 줄 수 있는 손파츠 한 세트 그리고 바이크 모드의 손잡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손파츠 한 세트 마지막으로 주먹손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다크레이더의 바이크 모드에서 몬스터 모드로 전환시켜보도록 합시다. 앞서서 살펴봤던 드래그렌저의 변신 기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편에 속했지만 이번 다크레이더 같은 경우는 조금 난해한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바이크 모드를 몬스터 모드로 한번 변형시켜보도록 합시다. 변형에 앞서서 가장 편하게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잠금 장치를 해제를 시키고 아래쪽에 있는 버니어 부분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도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하나의 가동축이 되게 되면서 반대편으로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인즉슨 이 파츠가 아예 그냥 빠진다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빠져나온 파츠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이 꼬리 파츠가 되는 부분이고 앞쪽이 다리가 되는 파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다리를 내려주고요. 나이트의 발판이 되었던 부분을 슬라이드식으로 내부로 끼워 넣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끼워주고요. 그리고 발톱을 앞으로 세워주고 옆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허벅지 부분과 함께
앞부분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쪽으로 쭉 당겨서 고정을 시켜 주신 다음에 관절을 살짝 엇각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다크레이더의 하반신과 꼬리 부분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상체가 문제인 거죠. 먼저 다크레이더의 얼굴 부분을 이렇게 빼주고요. 딱히 볼관절이기 때문에 크게 파손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몸통 부분이 될 거니까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먼저 뒷바퀴부터 해보도록 하죠. 뒷바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장의자가 있죠. 이 안장의자를 먼저 없애주기 위해서 안쪽으로 슬라이드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앞쪽과 뒷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슬라이드를 해줍니다. 이렇게만 하다면 완전히 붉은색의 라이트가 완전히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요. 확실히 날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위쪽을 살펴보게 되면은 뿔 하나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뿔 부분을 위쪽으로 전개를 시켜주어서 양쪽이 똑같이 되어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중앙을 놓고 봤을 때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높아져 있죠. 이 부분이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힘을 줘서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내려주게 되면은 확실하게 조금 더 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뿔 부분이 나오게 되고 양쪽이 이렇게 동일시 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바퀴 윗장갑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살짝 당겨서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팬과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넘어와 봅시다. 앞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할 만한 부분은 없지만 파츠 분할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에 있는 이 구조물을 이런 식으로 떼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앞부분을 잡고서 슬라이드를 시켜주시게 되면은 확실하게 뻗쳐 나오는 모습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계기판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연결 파츠를 반대편으로 휙 하고 돌려준 다음에 안쪽으로 수납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이쪽 앞부분에 있는 바퀴 부분도 살짝 돌려서 이렇게 양측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분리했던 파츠들은 다시 뒷부분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맞춰 껴주시면 되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다크레이더의 변형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지금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힘을 세게 받게 된다면 내부에 있는 파츠가 부서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부분을 잘 잡고 힘 받는 부분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클러치를 해제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앙 부분에 있는 파츠는 이런 식으로 반대편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 부분이 가동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름 그래도 이렇게 관절 포인트가 딱딱딱 나눠지기 때문에 날개를 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축을 잡고 힘 닿는 부분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빠질 때 팍 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부러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긴 하지만 중심을 잡고 바로 잡아서 빼주게 되면은 파손 없이 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아까 돌려놨던 부분을 뒤쪽으로 쭉 당겨서 볼관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볼관절에다가 다크레이더의 얼굴을 끼워 줍시다. 이렇게 하면 다크레이더의 얼굴이 끼워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름 이 파츠도 이 부분도 이렇게 벌려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마지막입니다. 아까 전에 만들어 놓았던 하체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짜잔! 다크레이더 몬스터 모드로 변형을 완료시켜 봤습니다. 진짜 드래그레더 같은 경우에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드르르륵 하면은 그냥 드래그레더가 완성되는데 다크레이더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뭐라 해야 될까요? MG 건프라의 변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대신 여기서 놀랐던 부분이란다면은 이 변형 기믹을 정확하게 전부 다 구현을 시켜놨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크게 막 기대했던 부분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라는 느낌까지 들었기 때문에 와 진짜 이 세트 구성은 살만하다, 진짜 필구 각이다 라는 것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참 이거 안 했네요. 날개 부분은 참고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아예 그냥 날개를 조금 더 펼쳐질 수 있다는 그런 기믹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은 최강 준비님께서 박혀주신 SH 필기어츠 가면라이더 나이트 서바이브 앤 다크레이더 세트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류키가 있다면 나이트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당연하다는 듯 멋짐이라는 것이 폭발했던 제품이자 단독으로 세워놔도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키 서바이브의 드래그렌즈와 같이 거대한 볼륨감은 아니어도 충분히 그 사이즈감은 인정할 만한 다크레이더와 서바이브로 넘어오면서 생겨난 갈래 망토의 멋짐은 두말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